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병원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몸 건강 이전에 마음 건강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한의학을 통해 마음 치유를 실천하는 원광대학교 강형원 교수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픔보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희망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은 아마 교수님으로서 또 한의사로서 많은 분들이 또 뵀을 것 같은데 방송에선 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니까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강형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교수님. 마음 치유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네, 내면이 이게 얼굴에 다 표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원광대학교에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88년도 88학번입니다. 네네. 88 올림픽 있을 때 들어왔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 예. 쭉 했고 또 전문 수련의 과정도 한방병원에서 원광대학교 쭉 했으니까 거의 30년이 넘었죠. 자, 30여 년 전에 이 원광대학교에 그 이제 들어가서 네. 함께 이렇게 좀 지금까지 이제 한의학의 길을 걸어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30년 전에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궁금하고 또 한의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아마 그 당시에 그 한의학의 부흥은 아마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드라마 동의보감, 호준이라는 게 유행하게 돼서요. 예. 그때 뭐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일지망 한의대, 이지망 의대 썼다가 일지망 떨어지고 의대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졸업하고 나서 다시 또 한의대를 들어온 친구도 있고 그런 그 정도로 엄청 아마 이제 셌어요. 90년대가 가장 부흥기가 아니었나. 맞아요. 네. 저도 고3 때 예. 루마티스 관절염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공부하는데 되게 지장이 많았고 매번 뭐 자율학습 시간 빠지고 병원 가고 네. 또 시골에서 아버님 올라오셔가지고 또 병원 데려가고 주사 맞고 하는 것을 네네. 1년 내내 겪었는데요. 뭐 재수하면서 그게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오. 뭐 특별한 뭐 누님 집에서 다녔을 때인데 예. 근데 찜질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었는데 그래요? 왜 그럴까 봤더니 아마 이제 심리적으로 예.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편안해져서 그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저절로 낫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군요. 그런 계기가 돼서 치료에 사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재수하면서 한의대가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의사 하면은 뭐 침을 놓고 뜸을 들이고 하는 거를 생각했는데 마음 치유 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어서 네.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도 그 고3 때 어떤 기억과 그런 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튼 한의학 것인가요? 중에도 여러 이제 분과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정신과 시험을 제일 잘 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잘하나 보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렇군요. 한의학의 정신의학을 마음치료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학생 때 생겼고요. 그걸 이제 계속 품고 있다가 박사 마치고 예. 한의대 우리 원광대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입니다. 네. 한방신경정신과. 이거는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다루는 학과일까요? 이제 1999년도에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법령이 제정이 되고요. 네. 2001년도에 이제 8개 분과로 전문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중 8개 분과 중에 하나고요. 올해로 이제 24회. 그래서 지금 총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배출된 인원이 한 233명입니다. 올해로. 네네.
전국의 이제 대학병원에 주로 있고요. 우리 전북 지역만 하더라도 온강대학교에는 익산한방병원, 또 전주한방병원, 또 우석대학교에 또 한방병원이 맞아요. 있잖아요. 거기도 맞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뭐 침뜸, 한약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심리적인 문제를 심리치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급여화가 돼 있는 그렇군요. 심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양학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네. 근거를 찾아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뭐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의술도 많이 발달했지만 사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은 아픈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교수로서 또 치료사로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우리 고유의 그 한방 정신요법 중에 오지상승요법이 있는데요. 예. 그 일상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 힘들 때 보면은 대부분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오지상승이다 이런 말을 안 써서 그렇죠. 오행에 감정을 이렇게 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극이 되는 감정으로 문제되는 감정을 이렇게 극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노가 있을 때는 슬픔을 유발해서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해소시킨다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우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화극금이거든요. 예. 불이 금을 녹이듯이 기쁨이 슬픔을 녹이는 겁니다. 네, 기쁜 일이 생기면 예. 실제로 우리가 웃고 네. 기쁜 그 일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네네. 그러면은 우리 그 슬픔이 우울이 예. 이렇게 사그라지더라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노인성 우울증에서 이제 간혹 보는 장면인데요. 할아버지가 우울한데 손녀가 태어났어요. 오. 손자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 표정이 밝아요. 그렇죠. 이제 슬픔이 예. 이 기쁨으로 이렇게 사그라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의미요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의미를 찾아가면은 그 우울에서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예. 로고세라피라는 용어로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게 똑같이 희거든요. 희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예. 내가 의미를 찾아버리면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하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의미 부여가 돼 버리면은 우울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공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토국수인데 예. 수에 이제 공포가 있고 예. 토에 이제 생각이 있는데 예.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토국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으로 공포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인지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CBT라고 하는 인지행동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예. 이 공포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쪽에서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생각으로 옮김으로 해서 예.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예. 감정이 힘든 건데 네. 나 힘들어. 제가 이제 정말 화가 나 있는 젊은 청년 환자한테 평가를 했는데 분노가 제일 많아요. 예. 7점 척도를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근데 딱 보여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가 이렇게 분노가 많았어요. 또 얼굴에는 분노가 차 있는데 이게 분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저는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았어요.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우울에 피피 빠져 있는 분도 보면은 예. 갑자기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그게 공포였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내 그래서 감정의 어떤 종류를 착각하고 핵심 있어.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못 알아차리고 막연하게 그냥 기분이 안 좋아,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걸로 표현하는데 이걸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보면 없는 그게 거군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예. 그 감정을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은 굳이 목화토금수의 그 상극의 이론을 하지 않아도 예.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의 감정에 매몰되는 거고요. 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분노에 매몰된 걸 말합니다. 공황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매몰된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노애락,
희노, 사오비, 공경 7가지 감정, 다양한 색채의 감정이 있는데 한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도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군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딱 그 자리에서 이러만 놔도 창문만 바라봐도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이게 어떤 행동의 변화, 몸의 변화를 주면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정병기 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는 시야를 달리하는 겁니다. 듣는 음악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 아로마 냄새를 다루해도 되고요. 커피를 마셔도 되고 맛있는 거 기분 나쁜데 맛있는 거 먹으면은 기분이 풀리잖아요. 네네. 이게 먹는 거. 그러니까 오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고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에 내가 거기에 매몰돼 있다 그러면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걸 해버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버리면 됩니다. 그렇군요. 다른 음악을 들어버리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서는 예.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던 겁니다. 힘들면 여행도 갔었고, 힘들면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도 했었고, 뭐 이런 걸 보면 이미 내가 심리치료를 내가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심리치료에서는 내가 나를 치료한다. 유기성의 원리라 그래서 내가 이미 호모스테오시스는 상처가 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기전이 있잖아요. 예. 심리적으로도 내 상처를 치료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미 감정이 올라온다. 이게 어떤 감정이다. 그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빨리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오감을 이용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질문이 하나 더 네.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채고 네. 그것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네.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에 자생 능력이 생긴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는 상처가 타인으로부터 오거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타인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또 그 공간에 가면 타인이 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죠. 왜 대부분 나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치료실에 들었어요. 오는 분들은 사실은 정말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이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외부 사람, 치료받을 될 사람들은 예.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가까운 데 네. 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그 사람의 자극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 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리는 것은 예. 감정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 반응에 대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나한테 집중하는 것.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감정이 매몰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실제로 네.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사람은 옆에 있는데 내가 와서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예. 마음을 먹는 순간 또 달라지거든요. 네. 일일이 다 오는 것은 화살이 날라오는데 내가 다 막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차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먹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마음을 먹고 대응을 하는 반응이 달라지는 네.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한의학을 통해서 그 마음 치유를 끝없이 연구해 오면서 최근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예, 치매 환자를 위한 공로로 인정받으신 건데 과학기술이 발전을 쭉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치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방법을 뾰족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틈에 이제 특효약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많은 연구도 했고 최근에는 화이자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치매약을 만드는 걸 포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어려운 과정이고요. 어허. 왜 그러냐 그러면 치매라는 질환이 단일 질환명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의 신드롬, 증후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치매 환자분들이 앓고 있는 증상들을 보면 거의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력, 인지력이 기본 증상이 되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 특별히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약물 치료 외에 비약물 치료 요법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치매 치료에 행해집니다. 그 중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치매 환자분들한테 해줄 게 많습니다. 네네.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침, 뜸, 뭐 한약뿐만이 아니고 심리 치료, 기공, 예. 명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치매 환자분들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들의 의지, 보호자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유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특별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네. 있을 때 안정감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치료이거든요. 관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표창 탄 것은 그 치매 치료 중에 심리적인 치료 파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이제 최우수 프로그램 기관상을 받았고요. 네. 올해는 작년에 100명, 올해 200명 치매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하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네네. 그렇게 받았게 됐습니다. 직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네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전라남도 장흥통합의료병원도 온강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자살, 공무원들의 교사들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걸 위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 오는 그런 센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교, 한약을 넣어서 조교를 하는 거, 그다음에 아로마 세라피, 네네. 그다음에 뭐 헤어 스파, 네. 그다음에 뜸, 침 이런 한약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요가, 명상, 차원 명상 이런 예. 것까지 병행해서 네.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올해는 복권기금으로 예. 지원을 받아서요. 오. 저소득층, 뭐 고령자, 청소년들 대상으로 거의 한 1,000명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테라피적 어떤 그 치료법들이 네. 굉장히 효과가 좋은가 봐요. 네. 심리 안정에 네, 있어서.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통합의학이라고 하면 예. 한의학, 우리나라에서 서양의학, 한의학, 그리고 보완대체학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보완대체학 중에서도 효과가 좋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치료법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근거 기반. 예. 그래서 근거가 확립된 그런 치료들을 이제 병원에서 힐링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특색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혁신기술사업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일환으로 인지장애 한의중점연구센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 온강대학교에 이게 설립을 한 거죠. 선정이 돼서 7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요. 한의학의 치매에 대한 좋은 진단 기술, 치료 기술들을 개발하고 예. 근거 기반으로 창출하고 그것을 신의료 기술로 다시 또 신청하고 해서 보험급여화까지 결국은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한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연구를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새삼 제가 이제 한의학은 굉장히 좀 어렵고 굉장히 네. 복잡하고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한의학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정신 건강을 참 이렇게까지 가깝게 챙길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교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달리 생각하는 계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방 심리 치료 네. 또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치료법들을 많이 또 발굴하고 또 알리고 계신데요. MNL 심리치료 학회장도 맡고 계세요. 네.
왜 이렇게 맡은 것들이 많으세요? 저-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어떤 학회인지 선뜻 짐작은 안 가거든요. 네. 네. 소개를 좀 제가 이제 해주시겠습니까? 뭐 직함 뭐 맡은 게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거기는 다 마음 치료, 정신 치료에 다 초점이 있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것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치매 환자들에 대한 마음을 보는 것에 제가 초점이 있고요. 지금 이제 MLL 심리치료학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중에 특화된 학회인데요. 예.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그 알아차림, 러빙 비잉네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 내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사랑의 존재다. 이 근원적인 그 사랑의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덮어져 보이고 가려져 있는 것뿐이지 근원적으로는 내가 사람이면, 인간이면 나에게는 알아차리는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예. 데서 출발한 건데요. 이건 2007년도에 예. 제가 이제 그 한의학의 정신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볼까 이제 한참 이제 고민하면서 있는 차에 제가 일본에서 예. 미국에서 나온 세라피인 하코미 세라피라는 것을 제가 이제 2년에 걸쳐서 네. 배우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근데 거기서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현대 심리학하고 동양 사상하고의 결합입니다. 그게 심리치료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한의학인데 한의학인데 근데 내가 한의학을 일본에 와서 미국 것을 배우고 있네. 굉장히 그 현타가 왔어요. 어차피 내가 배우고 있었던 네네. 거고, 내가 이미 익히고 있었던 건데, 네. 이거를 좀 네. 달리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한 이렇게 거죠. 만든 옷을 거잖아요. 입힌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발견한 게 뭐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이 예. 너무 좋은 소재구나. 아하, 너무 좋은 심리치료의 요소구나. 그렇군요. 심리치료의 매개체가 한의학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자신감을 갖게 된 게 오히려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 심리학과 또 한의학과 이 옷을 입히는 작업을 네. 유수양 선생님과 예. 제가 함께 이 ML의 심리치료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지금 한 11년째 예. 이것을 전파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한의학 하면 그러니까 침하고 뜸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네. 이렇게 인간의 본연을 관통하고 꿰뚫을 수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대단하다. 참 뭐랄까 동양학의 위대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은 늘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교수님의 치료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이미 이제 칼 로저스라는 분이 예. 치료자로서의 자세를 이미 뭐 학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상담가들, 심리치료사들은 치료자라 그러면 이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로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공감적 경청, 셋째는 솔직함, 진솔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바라봄이거든요. 그런 자세 그리고 이제 공감 그냥 동의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서의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예. 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마인드풀리스 러빙 비잉네스에서 러빙 비잉네스의 개념으로 네.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는 부분을 빨리 알아채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혼자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함께 발견해주고 탐색해주는 과정 그게 이제 치료자로서 그렇군요.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세라고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서 오면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약물이라든지 외부의 네. 것을 주입해서 네. 그 사람을 치료하려는 어떤 방향이 아닌 네. 그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갖고 그렇죠. 있는 무언가가 네, 있는데 네, 네.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을 의사로서 네. 전문가로서 끄집어내주는 네, 작업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치료자로서. 이미 그 사람은 네, 치료법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양악하고 예. 엄청난 차이가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예. 이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모든 뭐 현대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치료의 기본은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 관계성에서 이미 그 망가져 있었고 그 상처난 그런 관계를 네. 새로운 치료자를 만나서 예.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이야기를 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심리치료고 치료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MNL 치료법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네. 2023년에는 또 신설학과를 개설을 했어요. 네. 참 신설학과를 개설한다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던 학과를 네, 만들어낸다는 네, 네. 거니까 더 본격적인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제 나서는 어떤 출발점을 또 맡기도 했는데요. 네. 초대 학과장을 또 맡았습니다. 네. 지금 원광대학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대 소멸대학에 예. 그런 위기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살아남는 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맞아요. 이제 상담학과, 예. 특히 이제 의료 상담학과라고 하는 것은 상담사들이 지금 현재 나와서 근무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기반의 상담사 배출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요. 예. 단지 정신과의 전유물이 상담사가 아니라 모든 과가 필요한 게 상담사라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우리 온광대에 그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뭐 보건계열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다 서포트해서 예. 전문 상담사, 거기에서 인력에 필요한 전문 상담사를 배출하는 그런 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반 상담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전문 그 영역이나 예.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다 따면서 의료기관하고 협력이 가능한 상담사로 그렇게 배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네. 지금 2학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2회차 들어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네. 너무 또 적응도 잘하고 하여튼 뭐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배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면서 이것만은 정말 잊지 말자. 네. 어떤 교육의 모토라든지 중심축이 있다면 교수님은 어떤 것을 가장 크게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믿으려면 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랑의 힘과 알아차리는 힘, 이 두 가지 힘을 믿는 겁니다. 믿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뭐 고민도 하지만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에 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이걸 이제 분간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마슬로도 이야기하고 모든 심리치료가 이야기했는데 네. 인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실현이라고 하거든요. 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답게 사는 것.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답게 사는 것.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네, 우리 가을에 단풍잎 하나도 다 같은 색깔이 없잖아요. 예. 같은 무늬도 없고요. 어쨌든 치료하는 어떤 그 네. 학자로서 크게 성장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죠. 알아채야만 네, 다른 네.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네, 수 네. 있고 어루만질 수 있고 그렇죠. 방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네, 네.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예. 내 궁극적으로 내가 뭘 싫어하는지, 예. 그리고 내가 어떨 때 기쁜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지를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허허. 예, 그래서 그것을 네. 그걸 또 표현하는 거고요. 나를 알아채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죠. 하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일 그럼요. 수 있고 네.
뭐 예술을 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또 좋은 사람을 네. 또 만나는 것도 네.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지 않고 네. 좀 사유하면서 하는 맞습니다. 무언가를 네. 했을 땐 꼭 네. 그게 어떠한 뭐 특출된 방법이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네, 무언가를 나답게 행위를 사는 한다면 것.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수님의 계획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 나가다 보면 정말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K-팝에서부터 또 K-드라마, 음식까지. 영화, 음식, 예전에는 K 방역도 마찬가지고요. K-메드, 특히 이제 한의학으로서 네. 한의학 정신치료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 왜 우리가 심리치료하면은 외국에서 배워와야 되고 외국 나가야 되고 그래야 네. 되냐 이거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서 어허. 라이선스를 따고 가게 하고 싶은 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 한국 한의학에 네. 이미 나와 있는 정신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소망이 물론 이제 그걸 제일 준비해 왔고요. 예. 또 그것을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것에 대한 자긍심이 그렇죠.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오늘부터 나를 조금 더 나답게 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일까를 더 네. 크게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을 소중히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결의를 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